제가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중도 확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없다고 해도 그나마 한동훈 장관만큼 국민의힘에서 현재 중도 확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원희룡 장관이 나가면 한동훈 중도 확장력이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김한길 위원장이면 중도 확장력이 더 늘어납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오면 그나마 있는 보수층 자체도 균열될 수 있지 않을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하면서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이미 갈등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갈등을 봉합하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갈등을 봉합하지 않은 채 윤심으로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봉합하지 않은 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면 비윤계는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것이고,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준석 신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통령은 당서 보궐선거의 3패 이후에도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12월 27일까지 큰 변화 없으면 신당입니다. 저는 원래 제가 27일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한 게 없고요. 하지만 이번에 당에 있었던 이런 급변 사태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당이 더 수렁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좀 굳히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 일단락을 하고 이제 나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닥을 찍고 있을 때 한동훈 장관의 합류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된다면은 단박에 중요한 지도자로 올라설 수 있죠. ASAP라고 하죠. 최대한 빠르게. 별의 순간이라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모든 일에는 천재형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노력형 타입이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긁어보지 않은 복권은 모르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실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임명될 때도 기술 초월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젊다 보니까 우려가 있었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은 자기 스타일의 영역을 구축한 건 맞습니다. 언론에서 여러 번 한동훈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복권이라는 것이 1등도 있고 꽝도 있고 그 가운데 어딘가 성과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위기의식이 높은 상태라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조금 더 전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없는 상태의 당정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정권의 2인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를 하면 또 이준석 신당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 글로 자꾸 이렇게 흐름이 바뀔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일단 이준석 신당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가 왜 달라졌을까? 어느 쪽이 정말 제대로 된 평가일까? 이 얘기를 하면서 한 장관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 의원님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뭔가 극찬하는 이미지에서 이제는 조금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쪽 이미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장관의 진면목을 본 건가요? 아니면 한 장관에 대해서 일부러 좀 폄하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건가요? 저는 전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복권을 조금씩 긁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꽝 쪽으로 많이 가요? 꽝 쪽으로 좀 가깝지 않을까, 이 정도 평가하고 싶은데, 한동훈 장관이 똑똑한 건 대한민국 국민들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치 초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습득력이 빠른 것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율과 역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다른 지점은,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정치를 해왔던 것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이슈를 만드는 역할에 몰두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복권을 조금씩 긁고 있다 보니 한동훈 장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보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드는 데에 큰 이슈로 몰이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치우쳐지면서 이렇게 조금 평가 절하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평가하는 수준이 복권을 긁어나가는데 꽝 쪽으로 좀 기울고 있지 않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만 하더라도 뭐 국민의힘 의원들에 비하면은 뭐 한동훈 장관은 군계 일학이다. 뭐 당에 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던 분이 이제 한 2달여 만에 와봐야 황교안 전 대표랑 뭐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고 정권 2인자로서 뭐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제 부정적 평가도 좀 내리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도 뭐 새로운 김주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의 딸이죠. 이제 윤 대통령을 후계자로서 윤 대통령 후계자로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좀 비슷해졌어요. 김웅 의원이 한 말이나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말이나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좀 같습니다. 우선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박해졌어요? 이게 평가가? 김주의 뭐 아바타 이런 좀 과도한 일반화 내지는 단순화예요. 그러니까 예.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다. 맞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예. 둘 사이가 그렇게 철저한 상명하복은 아닐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검사실에도 보면은 큰 그림은 그 방어막은 윤석열 검사장이나 총장이 쳐주지만 실제 수사는 한동훈이 다 했다는 그런 소문도 들은 적이 있고 둘 사이가 그렇게 완벽하게 상하관계, 주종관계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상대의 자율성을 갖고 있을 거다. 아바타라는 표현은 과도한 단순한 말씀드리고 예. 저 주체 이준석 씨가 왜 평가가 달라지느냐 주체예요. 그러니까 당정이 위기의식이 없다면 한동훈 장관은 정권 2인자로서 다른 모습 못 보일 거다. 무슨 뜻이냐. 위기의식이 없다면 누가? 당정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의식이 없으면 예. 한동훈도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게 자율성을 많이 주면 예. 그때는 한동훈의 역할이 있을 거라는 반어법적 표현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한때 이 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심평 변호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뭔가 비대위원장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는 몇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도 확장력이라든지 뭐 총선을 이끌 힘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들 좀 쓰셨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처럼 벌어질 수도 있다. 뭐 또 이재명 대표의 사퇴라든지 이제 민주당의 격변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카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중도 확장력이라든지 총선을 이끌 힘이 없다. 소모품이다. 이제 이런 박한 평가 심평 변호사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힘은 그러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비대위원장으로서 힘을 가지냐 못 가지냐는 전적으로 이른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층 나아가서 직접적으로는 친윤계 초선 의원들을 비롯한 그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얼마나 든든하게 받쳐주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이분들이 한동훈 장관을 끝까지 뒷받침하면서 끝까지 총선을 치르고 끝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중간에 다들 또 소모품처럼 버리고 그거야 한 장관 하기 나름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기 나름인데 예. 제가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중도 확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없다고 해도 그나마 한동훈 장관만큼 국민의힘에서 현재 예. 중도 확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원희룡 장관이 나가면 한동훈 중도 확장력이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김한길 위원장이면 중도 확장력이 더 늘어납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오면 그나마 있는 보수층 예. 자체도 균열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른 걸 다 떠나서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필적하는 그러한 지지율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 말고 누가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방송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 뭐 전영기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렇게 뭐 여당 야당에서 이렇게 그 출판 기념회 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야당도 가보고 여당도 가보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가 보는데 지금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여당 쪽 그 출마자나 의원님들 출판 기념회에 가면요. 예. 평균 연령이 막 60대, 70대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어떻게 중도 확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한동훈 장관이 뭐 대구 가고 대전 가고 막 그럴 때 거기 뭐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십니까?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중도 확장력이 아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왜 애써 폄훼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다른 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거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잘 알아서 추스리고 본인이 잘 알아서 이걸 갖다가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한동훈에게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익진 변호사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중도 확장성 때문에 사실은 당대표도 됐고 지난 대선 때 또 선대위원장도 했던 거 아닙니까? 젊은 층.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과 지금 겹치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젊은 층에게 소구력이 있고 또 중도 확장성에서 소구력이 있고 지금 한동훈 장관도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질투한다? 그래서 이렇게 박한 평가를 내린다? 제 생각에는 상당 부분 대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행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다 보면 그러면 이게 사람은 젊은데 생각하는 것은 뭐 젊은 사람이 아니라 뭐 이른바 뭐 586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그 비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 맨날 뭐 다른 사람들하고 그 윗사람들하고 나이가 연장자하고 막 쌈질이나 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한동훈 장관이 저런 그 유가족들 만나가지고 눈물을 흘려주고 이렇게 공감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오히려 누가 더 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이렇게 박한 평가로 바뀌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질투 자신의 지지층이 저쪽으로 한동훈 장관 쪽으로 넘어가서 뭐 여러 가지로 한동훈 장관이 부럽기도 하겠죠. 뭐 결혼도 했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혁진 변호사 생각에 뭐 그런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조금은 생각이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중도 확산성에 무슨 근거가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지지율이에요. 사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을 보면 60, 70대 노령층이 54%를 넘어서요. 실제로 20대, 30대에서는 10% 이하대란 말이에요. 그게 이준석 전 대표와의 차이점이 거기서 확실히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보수층 내 지지 결집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도 확장성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예요. 한동훈 장관,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표와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2인자 이미지의 황태자 이미지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하나의 대리인격으로 이미지가 메이킹이 돼 있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의 한계를 보일 것이다라는 지적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보수의 중심, 구심점으로 부상이 되면 될수록 이준석 전 대표가 설 자리는 자꾸 좁아지네요. 이준석 신당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네요. 맞아요? 글쎄 지금 여론 흐름을 봐야 되겠는데 많이 뭐랄까 현실적으로 저 당이 이준석 당이 나온다면 나온다는 걸 전제로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의 그러면 그 성공의 성패의 기준은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지역구 의석이냐 아니면 뭐 비례대표 의석이냐 따져볼 텐데 좁아지는 건 사실이죠. 다만 이게 이준석 신당뿐만 아니라 야권에서 신당에 나오면 세 당이 아니라 4당 체제로 가게 되면 제3 영역, 그래서 3당과 4당의 힘은 좀 더 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세 개 당, 3당으로 할 경우에는 선거 국면으로 갈수록 많이 분산되겠죠. 그래서 양당으로 끌려갈 수 있다고 봐야죠.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저렇게 평가절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준석 신당으로 합류할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하면서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이미 갈등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갈등을 봉합하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갈등을 봉합하지 않은 채 윤심으로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봉합하지 않은 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면 비윤계는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것이고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준석 신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한동훈 장관과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평가도 절하를 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는 모습들이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전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국민의힘에 지금 비윤계 의원들이 많나? 비윤계 당원들이 많나? 그래서 이분들이 한동훈 장관을 떠나서 비대위원장을 떠나서 저쪽 이준석 신당으로 넘어가는 거를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아니면 친윤계에서 걱정할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익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비윤계가 막 엄청 많아지고 있어서 이분들이 단체로 그냥 이준석 신당으로 가는 걸 걱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를 지금 이준석 대표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는요 사실은
신당이 만들어질지도 굉장히 회의가 돼요. 왜냐하면 벌써 신당 만들다 한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신당은커녕 지금 탈당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안에서 지금 내부를 갖다 공격하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그 28일 이제 다음 주잖아요. 그때 탈당이나 할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다음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지금 그 따뜻한 집 내버려 두고 지금 제대로 그 가건물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데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이준석 전 대표가 제일 잘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다.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 탈당을 하고 창당에 나설 것인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만인의 박수를 받으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올라설 것인가? 이런 궁금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지금 이제 여당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야당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 야당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말이 자꾸 많은데 일부에서는 차라리 이준석 신당이 나오는 게 보수 전체에게 좋다는 의견도 소수 의견이기만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이게 현재 국민의힘이 굉장히 중도 확장성으로 못 나간다면 차라리 배회하고 있는 마음을 흔들고 있는 중도층을 이준석 신당에서 잡아라. 특히 수도권에서. 그렇게 되면은 야당으로 민주당으로 갈 표를 우리 이준석 신당이 잡아주면 나중에 2026년이나 대선에는 27년 지방선거나 대선 때는 뭔가 연합이나 이런 형태로 가능하지 않겠냐는 소수 의견이 여권 내부에 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장관의 실망한 층, 보수층 일부를 이준석 신당이 좀 잡아두고 특히 중도 대선에서는 또 이제 범보수 후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이야기 그런 전략으로 간다. 네, 그런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소수. 예. 알겠습니다.